안녕하세요 2학년 친구들. 12월 11일 금요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험 범위인 3단원 통계의 중단원 마무리와 대단원 마무리를 풀 텐데 단원별로 이제 선생님들이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될 거고, 선생님이랑은 모집단과 표본이라고 하는 단원의 중단원 마무리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먼저 푼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는데, 아닌 친구들은 먼저 푼 다음에 선생님하고 그 풀이 방법을 비교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1번부터 풀어보러 갑시다. 자, 문제 1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라고 해서 확률 분포 표가 주어져 있어요. 자, 표가 주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훨씬 더 편한, 쉬운 문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x가 2일 때의 확률을 구해줘야 되겠다. 그쵸? 그러면은 확률의 총합이 1이어야 하니까 10분의 3 더하기 5분의 2는 10분의 4 a를 더했더니 1이 나오기 위해서는 a는 10분의 3이어야 하고, a 값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x의 평균을 구하러 가면 각각의 변수와 그 변수의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분모 10, 그러면은 0 더하기 4 더하기 6 해서 10분의 10, 따라서 평균은 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산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표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 분산은 재평평제 이용해야 된다. 그쵸? 그럼 10분의, 자, 0 곱하기 3은 0이고요. 그 다음에 1의 제곱 곱하기 4는 4, 2의 제곱 곱하기 3은 12. 그러면은 10분의 16에서 평균 1의 제곱을 뺐더니 10분의 6, 약분하면 5분의 3. 자, 우리가 궁금한 건 분산이 아니라 표준 편차니까 표준 편차는 5분의 3의 제곱근, 따라서 5분의 루트 1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과 5분의 루트 15. 자, 이제 문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3x 플러스 1의 평균은 7, x의 제곱의 평균은 5다 라고 했고, 확률 변수 y라고 하는 x로 나타내어져 있는 변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이 문제는 지금 x에서 1차식 꼴의 변수 ax 플러스 b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어떻게 정리가 되니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주어져 있는 조건 첫 번째 요거 1번, 2번이라고 하고 정리해 봅시다. 자, 1번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정리를 해보면 3x 플러스 1의 평균은 3 곱하기 x의 평균 더하기 1로 정리가 되고, 이 값이 7이다 라고 했으니 x의 평균은 2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1번에서 찾아낸 것과 그리고 주어진 조건 2번을 이용했을 때 우리는 분산도 구할 수가 있어요. x의 분산은 x의 제곱의 기대값에서 x의 기대값의 제곱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5 빼기 4여서 1, 따라서 표준 편차는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x에서 찾을 수 있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모두 구했으니까 y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y의 평균을 알고 싶어요. 근데 y라고 하는 식은 2x-1이라고 하는 값과 같고, 얘는 2 곱하기 2x-1이니까 우리 주어진 것 대입해주면은 4 빼기 1은 3이라고 구해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y의 표준 편차는 2x-1의 표준 편차와 같으니까 얘는 2 곱하기 x의 표준 편차, 따라서 얼마?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과 2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일단 이항분포를 따른다 라는 소리는 이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인데 물어보는 게 확률이 아니라 평균과 표준 편차다? 그 말은 n이 충분히 크면 그러면은 그 이항분포가 정규 분포와 비슷해지더라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x가 따르는 정규 분포를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항분포에서 정규 분포를 이제 유도해낼 경우
어떤 공식이 있었죠? 평균은 두 시행 횟수와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NP를 곱해서 찾았고, 그 다음에 분산은 NPQ라고 하는 공식으로 찾았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러면은 해당하는 평균과 분산을 구해봅시다. 36 곱하기 3분의 1은 12, 그리고 분산은 12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8. 자, 그러면은 이렇게 찾은 값에서 x의 평균은 그냥 그대로 NP값 얼마? 12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NPQ니까 우리가 찾은 8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2 루트 2라고 구해내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12와 2 루트 2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x-20의 절대값이 10 이하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n이라고 하는 값이 충분히 커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항분포는 정규분포와 근사하다, 비슷하다 라고 했을 때 평균은 100 곱하기 5분의 20일 거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4의 제곱일 거잖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구해야 하는 것을 봅시다. 자, 그러면은 확률 변수 x에 빼기가 되어 있는 값이 얼마? 20. 그 20은 뭐다? 아, x의 평균을 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게 변수의 평균을 뺀다? 그러면 뭘 떠올려라? 뭘 떠올려라? 뭘 떠올려야 하죠? 그쵸. 표준화를 떠올려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양변을 표준 편차 4로 나눠서 완벽하게 표준화를 해봅시다. 자, 그러고 나면은 그러면 요 확률은 표준화된 확률 변수 z의 값이 2.5 이하일 확률이다 라고 이제 변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2.5 사이의 값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절대값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5와 2.5 사이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대칭 형태라고 하는 정규 분포의 특징에 따라서 0과 2.5 사이의 확률을 구한 다음 2배를 해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2.5까지의 확률은 0.4938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계산했더니 0.9876. 따라서 답은 0.9876이더라.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경우 말고도 만약에 구해야 하는 그 확률이 표준화랑 관련이 있으면은 또 정규분포로 유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표준화의 꼴은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 것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은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할지가 좀 더 바로 섰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6번 0, 1, 2, 3의 숫자가 하나씩 쓰여진 4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2장을 동시에 택했을 때 카드에 적힌 숫자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때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값을 알아내어서 확률 분포 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두 수의 차라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수는 1에서 0을 빼거나 2에서 1을 빼는 연속된 두 수의 차가 가장 작을 거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수는 가장 작은 수와 큰 수의 차일 때니까 최대 3의 값을 가지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 확률 변수의 값은 우리가 1, 2, 3으로 구해놨으니 그러면은 그 값일 확률을 우리가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4장의 카드 중에서 순서 상관없이 2장을 뽑는 거니까 4시 2가 전체 경우의 수여서 6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의 경우는 6인데 차가 1인 경우는 연속된 2장의 카드를 뽑았을 경우니까 3. 종소리가 매우 크네요. 오케이. 자, 이어서 차가 2인 경우에는 0, 2,
1, 3 뽑았을 때니까 두 가지. 그리고 차가 3인 경우는 0과 3을 뽑았을 때로 한 가지니까 합은 1이라고 해서 완벽한 확률 분포표를 작성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x의 평균은 각각의 변수와 그 변수일 확률을 곱해서 6분의 3 더하기 4 더하기 3 그러면은 6분의 10 그래서 3분의 5라고 하는 평균이 나오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분산 구해볼게요. 6분의 3 더하기 4, 2, 8 더하기 9, 1은 9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9분의 25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 분수 정리하면은 이렇게 17이고 20이니까 6분의 20이에요. 그럼 얘 3분의 10이 되겠다. 그쵸? 그럼 얘가 9분의 25. 9로 통분해주면 9분의 30에서 25를 빼는 거니까 5. 따라서 분산은 9분의 5.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표준 편차는 루트 9분의 5여서 3분의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분의 5와 3분의 루트 5. 자, 7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180번 던지는 시행에서 우리는 독립시행이네 라고 파악을 하시고 그런 다음 두 눈의 수를 곱한 값이 소수가 되는 횟수를 x라고 하자라고 합시다. 자, 그때 확률 변수 2x 플러스 1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독립시행인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봤더니 두 눈의 수를 곱한 값이 소수가 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정리. 두 눈의 수를 곱한 값이 소수인 사건. 그럼 이 사건을 선생님이 A라고 했을 때 지금 180번의 시행에서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생각해 봅시다. 지금 주사위니까 1에서부터 6까지의 자연수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소수라고 하는 것은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 2, 3, 5, 7부터는 곱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2, 3, 5가 소수인데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니까 곱이 2가 되는 경우는 1, 2도 있을 거고 2, 1도 있을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로 3인 경우도 1, 3, 3, 1로 두 가지 5가 되는 경우도 1, 5, 5, 1로 두 가지 그러니까 전체 경우는 6가지니까 A의 확률은 36분의 6 즉 6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을 가지겠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요때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180번의 시행에서 6분의 1의 확률로 두 수의 곱이 소수가 돼 라는 걸 알 수 있고 n이라고 하는 값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정규 분포로 유도를 하면은 평균은 30 그리고 표준 편차는 5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x 플러스 1의 평균은 2 곱하기 2x 플러스 1이니까 61 되겠고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의 표준 편차는 2 곱하기 표준 편차니까 2, 5, 10 따라서 답은 61과 10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라고 지금 fx의 함수식이 주어져 있는데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어요. 따라서 절대값에 풀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쵸? 자, 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 값이니까 fx는 만약에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 작은 경우와 0보다 크거나 같고 2 이하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함수식을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은 음수인 경우는 부호를 반대로 해서 나와야 되니까 kx 플러스 2k 그 다음에 양수인 경우는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kx 플러스 2k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 fx의 값을 우리가 한눈에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x에 0 집어넣었을 때 2k로 같고 양수인 부분에서는 x가 2일 때 0 그리고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2일 때 0인 함수. 자, 그러면은 우리 요 넓이가 1이어야 된다를 이용해서 k를 구하러 갑시다. 그러면은 4 곱하기 높이 2k를 2로 나눴더니 이 값이 1이에요 라고 하려면 k는 4분의 1이 되겠다. 따라서 여기 최고값이 지금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밀도 함수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정리를 했으니까 찾아야 하는 확률을 봅시다. x제곱이 1 이하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0 이하인 경우 얘는 인수분해에 의해서 마이너스 1 이상 그리고 1 이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밀도 함수를 봤더니 0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그쵸? 따라서 우리는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을 구한 다음 2배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구해줄 텐데 요 부분의 확률이 궁금한 거예요. 그쵸? 사다리꼴로 구하고 싶은 친구들은 사다리꼴로 구하고 선생님은 요 반쪽짜리 2분의 1이라고 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요 작은 부분의 넓이를 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1이고 밑변 높이는 절반일 테니까 4분의 1 넓이가 8분의 1 되겠다. 해서 얘는 2 곱하기 여기가 8분의 4니까 8분의 3 4분의 3 해서 답은 4분의 3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확률 변수 x와 y가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를 때 그때 x가 5 이하일 확률과 y가 k 이상일 확률이 같다. 이때 상수 k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변수가 다른데 그 확률이 같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표준 정규 분포, 즉 표준화를 해줘야 합니다. 그쵸? 해서 두 변수에 대해서 각각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서 표준화를 해주면은 k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준화를 그대로 이용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x에서 평균 1 빼고 표준 편차 2로 나눈 값이 요 확률과 그 다음에 y에서는 평균 2 빼고 표준 편차 3으로 나눠준 값 이게 같다라고 두면은 그러면은 k값이 나와요. 자, 근데 선생님은 요 방법 말고 조금 더 정규 분포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을 한번 이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x라고 하는 정규 분포는 평균이 지금 1이고요. 여기서 5 이하인 요 부분의 확률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y는 평균이 2고요. 두 확률이 같기 위해서는 k값이 2보다는 작은 값이어서 요 2의 왼쪽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의 비율, 넓이가 같다라는 소리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값이 같다라는 소리예요. 즉 5라고 하는 값은 1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 편차가 2개 더해진 값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K도 마찬가지로 K도 2라고 하는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2개가 떨어져 있는 값으로 같아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K는 평균 빼기 지금 Y의 표준 편차는 3이었으니까 6을 빼서 K는 마이너스 4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정규 분포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표준화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아셔야 되니까 이 값이 얼마여야 이 이하인 확률 같을까를 고민을 해주신다면은 K값이 나올 거예요. 1번, 2번 두 가지 방법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10번. 자, 볼게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향수 한 병의 내용물 용량, 요게 모집단의 확률 변수 되겠습니다. 얘가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네요. 근데 생산되는 향수 중에서 이거 뭐 어떤 걸 이미 추출했다 아니니까 X죠. 요 향수 중에서 얘가 97.88g 이상이고 102.75g 이상이어야만 정품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정품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 공장에서 생산된 향수 10,000병을 임의로 추출할 때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이제 자, 그때 정품의 개수가 9,828병 이하일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는 요 10,000병 중에서 9,828병 이상, 그러니까 정품의 개수가 9,828병 이하일 확률을 구해야 합니다. 그쵸? 자, 그러고 나면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조건이 뭔지를 한번 다시 볼게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품 1 그 사이값이 주어져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요 정품 1 확률을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확률을 표준화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12 이상 그리고 2.75 이하. 그렇게 되면 그 페이지 149쪽에 있는 표준 정규 분포표 있죠. 그거 이용을 해서 우리가 0에서부터 2.12까지의 확률과 0에서부터 2.75까지의 확률을 구한다면 얘가 0.98이라고 해서 98%의 확률로 정품이다 라고 하는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이 무엇인지를 조금 초점을 둬서 보세요. 정품일 확률 있고요. 그리고 10,000개의 이미 추출한 향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품의 개수라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얘를 y라고 하는 변수로 둔다면 얘는 10,000병 중에서 0.98이라고 하는 확률의 이항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해서 10,000병이라고 하는 것은 n이 충분히 크니까 정규 분포를 유도할 수 있고 그러면 평균이 9,800 그리고 표준 편차는 14의 제곱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구해야 하는 것은 요 정품의 개수가 9,828개 이하일 확률이니까 표준화를 해주면은 28을 14로 나누면 얼마죠? 2 이하. 그럼 얘는 0.5에서 0과 2 사이의 확률을 더하는 거니까 0.5 더하기 0.4772 따라서 답은 0.9772라고 하는 확률을 가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10번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좀 혼동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하나 짚고 갈게요. 지금 10,000병이라고 하는 거 이미 추출했으니까 그 추출한 것을 표본이라고 두고 요 표본에 대해서 우리가 정규 분포 n 루트 그쵸. 그냥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해서 표본에 대한 정규 분포를 이용하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요게 표본은 맞습니다. 표본은 맞아요. 뽑았으니까. 그런데 물어보는 게 정품의 개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용물 용량에 대한 평균이면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겠지만 물어보는 게 내용물 용량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정품의 개수였어요. 따라서 정품의 개수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표본의 크기와 정품일 확률이라고 하는 이항 분포를 이용해 줘야 한다는 거. 해서 지금 요 x라고 하는 변수가 무엇인지, 그쵸? 그리고 물어보는 대상의 확률이 무엇인지 구분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은 요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중단원 마무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